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웨이브리지 오종욱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실 저는 핀테크 비즈니스를 10년째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창업가이고요. 실제로 그 이전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에서 채권운용, MMF, 시가채권, 주식운용, 금융공학 이런 경험을 한 8, 9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창업을 해봤더니 정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나라, 국가적으로는 사실 미국과 한국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것 빼고 다 해라는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룰, 한국에서는 이것만 해 하는 포지티브 룰이 사실은 금융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전 많이 했었고요. 다만 국내의 투자자 보호와 그런 투명하고 안전한 투자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규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웨이브리지라는 회사를 두 번째 창업하게 됐고요. 웨이브리지라는 회사는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웨이브 그리고 그 브릿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전통 금융 시장에서의 어떤 방식론을 웹3와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0명 정도 지금 현재 인원으로 같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금융공학 역량이 가장 뛰어난 한국의 조직 그리고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결국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 데 저희는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방향으로 디지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인덱스, 보통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지수를 만들어서 블룸버그 단말기에 저희가 한 3개 정도 포트폴리오 인덱스를 올려봤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기관들이나 법인들이 이 웹3와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와야 훨씬 더 시장이 투명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산관리 플랫폼 돌핀이란 걸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상품을 저희가 직접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저희가 자산운용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가상자산 종합지수, 디파이 지수, 메타버스, 거래소 이런 섹터별로 인더스트리별로 저희가 지수를 만들어서 일자별로 공급을 하고 있고 현재는 한국경제신문에도 저희가 API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궁극적으로 내년 내후년부터 법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대체 투자 상품 만들기 위해서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가상자산을 잘 커스터디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운용까지 향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돌핀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한국의 그런 단말기 그리고 인프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한 메인 화면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때까지 한 업적 중에서 그래도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해온 비즈니스가 이 화면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비트코인 ETF를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만들려고 기술적으로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자본시장 통합법상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2년 전에 뉴욕의 코네티컷에 직접 조인트 벤처로 자산운용사를 SEC 기반으로 설립을 하고 올해 2월 달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초대를 받아서 직접 저희가 이런 상품 클로징벨 행사를 초대를 받아 저희 한국의 퀀트 기반의 기술이 미국에서도 이런 비트코인 선물 옵션 ETF 투자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좀 홍보하면서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이 네오스 인베스트먼트는 현재 운영하는 자산이 1조 원 정도 되는 성과를 1년 반 만에 이뤘습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려본 이유는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사실 생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규제적으로 생각보다 어렵고요. 실제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게 참 어려운 생태계에 있는데요. 제가 2014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핀테크 사업을 먼저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보면 사실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가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일어난 그리고 고레버리지를 활용한 어떤 금융들이 좀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형성이 됐고요. 실제로 2023년까지 지금 봤을 때 2017, 18년 한 10년 가까이 걸리는 시간 동안 글로벌에서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점점점 올라오면서 가격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상승을 한번 했던 경험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2020년, 21년 이 코로나 시기에 이 그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마른 시기에 새로 등장한 자산 에셋 클래스입니다. 해당 자료는 그 해시도 오픈 리서치나 코빅 같은 데서도 제가 따와서 이제 보여드리는 장표인데요. 실제로 현재 보시면 작년에 가상자산 시장이 되게 안 좋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웹3 프로젝트나 토큰을 발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많이 보고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블랙록이나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고 기관 산업들이 본인들의 고객들에게 이제 상품을 만드는 그런 방향들이 정말 이제 더 이 시장을 안전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에서도 웹3와 이 가상자산 시장을 점점 규제화하고 국가 주도 그리고 이제 웹3 어떤 산업을 생태계를 살리려는 한국, 그다음에 뭐 유럽, 미카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일본, 홍콩 많은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걸 전 너무나 절감하고 있고요. 사실 한국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미국, 그다음에 유럽, 뭐 싱가포르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홍콩, 영국 등에서도 이런 정부에서 정말 활발한 웹3 시장을 열어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실제로 CDBC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국 국가 주도하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도입이 된다면 정말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없어지는 돈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국 같은 나라 혹은 조금 더 디지털화가 많이 된 나라에서 더 이제 활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최근 이제 금융위와 한국은행과 이런 공동으로 이제 주최를 하는 세미나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 실제로 내년 내후년부터는 이런 디지털 자산화된 어떤 에셋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겠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스 케이스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들 많이 아실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IP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유저를 가지고 있는 게임사들 혹은 엔터테인먼트사들이 가장 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그리고 웹3 시장에 잘 맞는 비즈니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하이브나 레벨스 같은 조인트 벤처로 미국에서 하는 비즈니스들이나 이제 라인이나 마블엑스, 뭐 메이플 스토리 다양한 어떤 IT 생태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CDBC 같은 어떤 페이먼트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제 경험을 녹여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핀테크 비즈니스는 정말 많은 어떤 섹터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섹터는 어떻게 보면 페이먼트, 해외 송금, 어떤 크로스 버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혁신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들도 이런 CDBC 테스트를 완료하고 실제 결제들이 가상자산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도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미국의 규제들을 좀 쫓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이런 가상자산 블록체인 시장이 나오기 전에는 로보 어드바이저나 조금 더 AI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정말 많이 한국에서도 붐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어떤 유동성을 바탕으로 가격이 오르는 자산에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 이 시장이 더 핫하게 떠올랐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를 정말 잘 타야 된다는 것도 페라리도 이런 가상자산으로 돈을 번 어떤 유저들에게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하는 이런 생태계를 최근에 어떻게 보면 결제 시스템에 붙이기도 시작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에서 이제 퇴직연금 계정에 이제 고객들의 자산이 만약 100이 있으면 그 중에 적어도 한 1%에서 5% 사이는 이런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비트코인 어떤 신탁 계정을 만드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제대로 나와 있는 그런 상품은 아직 없지만 내년 초로 이제 정해져 있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다면 더욱더 기관들의 이제 시장이 가속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찰스와 시타델, 피델리티들이 실제로 앞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서를 만들어서 트레이딩 데스크를 만들고 본인들의 메인넷을 만들고 결제망을 이미 다 구축을 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런 큰 예제로 JP모건의 오닉스라는 어떤 블록체인 망을 통해서 이미 정말 많은 결제들을 실물 자산 기부 하나로 많이 하고 있고요. EDXM이라는 거래소들도 뭐 이제 찰스왑이나 시타델, 피델리티들이 같이 만든 어떤 그런 거래소입니다. 최근에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STO, Security Token Offering이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자산들, 새로운 자산들을 유동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박이라든지 뭐 NPL 혹은 뭐 나무, 수목 혹은 전기, 금, 은 이런 상품들이 다 유동화돼서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형태의 STO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장에서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한국의 STO는 국내 금융사, 증권사와 그런 은행들 시스템에서 사실 돌아갈 수 있는 데 좀 집중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잘 만들어야 발행을 해야 고객으로부터 정말 인기를 받고 거래량이 많이 나올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에서의 그 흐름을 보면 미국의 국채, 미국 단기 국채가 5%에서 5.5% 사이,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도 많이 올라가면서 이런 미국의 국채들을 STO화해서 월 배당으로 상품을 만드는 그런 어떤 RWA 현황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 걸 좀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말 올해 초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15,000불, 15,000K, 15K 하던 가격이 지금 44,000K, 거의 3배 가까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한 2배. 나머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더 가격이 늘어난 토큰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블랙록의 올해 6월 달에 고객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 정말 많은 이슈들을 불러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시장의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법률이나 규제 적용 그리고 세금 같은 이슈가 해결이 되며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해서 기관들이 더 들어오고 개인들도 같이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한국 가상자산 어떤 생태계도 점점 변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표는 저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현황을 가져온 건데요. 실제로 파일링 데이트와 퍼스트 데드라인, 세컨드, 서드 데드라인을 가지고 보면 올해 1월 말 정도면은 미국에서도 어떤 형태로의 합의나 결정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들이 움직이고 실제로 신규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궁극적으로 규제가 도입이 돼서 기관들이 이 시장에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규제 레귤레이션 프레임워크가 도입이 된다면 저는 한국의 시장에서 가상자산이나 투자자 보호들이 더 잘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